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영국의 이주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럽의 국제 이주 정책을 논함에 있어서 영국을 첫 번째로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주 노동자는 2차 산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었고, 또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이주 노동자의 이동 관련된 문제도 영국에서 중심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하고자 영국에서부터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18세기에서부터 19세기까지 영국은 활발한 그 산업혁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게 공장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이전에 농업 중심의 그 사회가 2차 산업 중심의 산업 중심 사회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공장이 세워지게 되면 많은 노동자들이,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지역에 공장이 세워졌는데 거기에 1000명의 노동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공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A라는 공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A라는 공장 말고 또 다른 공장들이 예를 들면 합쳐서 한 10개 정도 공장이 새로 생겼는데 각 공장마다 1000명씩 일을 하게 되면 10,000명의 노동자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10,000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어디서 와야 됩니까? 그리고 기술도 없고 그런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공장에 있는 가까운 지역에서 사람들을 이주해서 그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게 하기도 하지만은 혹은 멀리 있는 지역 사람들을 초대해서 공장에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안산에서 일을 했는데요. 그 안산에도 바늘공단, 시화공단이 있습니다. 1980년도부터 여기에 공단을 조성했는데 사실은 이 안산 지역에 원주민의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국내 노동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여기에 노동자들을 위한 연립주택을 제공하고 또 교통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기에 사람들이 와서 거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장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정책을 취해서 지금 안산과 시야공단에 수천 개의 공단에 지금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도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일자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또 사람도 많이 부족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자체적으로 사람들을 모집할 수 있는 노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은 영국의 바로 옆에 있는 아일랜드에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1861년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의 웨일즈라는 지역에 60만 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일랜드일 뿐만 아니라 또 유태인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폴란드 동유럽 쪽에 유태인들이 한 12만 명 정도 사람들이 영국으로 같은 시기에 왔었다. 그러면 1860년에서 1900년대 초까지 해서 약 72만 명 이상의 이주 노동자들이 영국으로 대거 이렇게 몰리게 된 거죠. 또 비슷한 시기에 아일랜드인이나 유태인만 가지고는 노동력이 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자신들이 과거에 식민지했던 북아프리카 지역의 흑인들도 데리고 와서 노동자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흑인들은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흑인 집단 주거 지역을 이렇게 형성한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갑자기 막 수십만의 사람들, 100만 가까이의 사람들이 이주 노동자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이주 노동자들이 갑자기 몰려올 때 영국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일일이 동의를 구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이주 노동자들이 밀려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어떻게 보면 영국에 살고 있는 선주민들은 갑자기 당황스럽고 이주민과 갈등을 일으키고 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1900년대 초에는 영국의 이민 정책이 이주를 규제하는 그러한 정책으로 변화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국의 경기가 좀 이렇게 둔화되기 시작했고 또 영국에 있는 노동조합에서도 이주민들이 들어올 경우, 특히 유태인들이 들어올 경우 영국인들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영국인들이 받아야 될 임금이 삭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주민들이 오는 정책에 대해서 영국의 노동조합이 TUC 노동조합이 반대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1990년대 한국의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올 때도 한국의 민주노총과 같은 그러한 지금의 민주노총과 같은 진보적인 노동단체, 노동조합에서도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 세 가지인데 영국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오면 한국인들의 일자리를 뺏어간다. 두 번째로는 임금을 삭감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 불리하다. 세 번째로는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저해한다.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한국의 노동조합에서도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 한국에서 100년 만에 똑같이 그런 이제 현상들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또 이주 노동자들이 갑자기 이제 불어나게 되면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값싼 주택을 찾아서 이주민들이 몰리기 때문에 주택의 가격을 자꾸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위락시설이나 유흥시설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도 그렇죠.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에 뭐 고성방가를 한다든지 외국어를 하고 돌아다니면 불안한 요소를 느낀다든지 이런 것들이 영국에서도 동일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 국민들이 이주 노동자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여론들이 막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특별히 영국 사람들은 진화론의 입장에 있어서 인간의 진화 발전 단계에서 자신들이 가장 진화된 존재로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흑인 같은 경우는 원시 미개 야만의 형태로서 아직 충분한 인간의 상태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우리는 영국인들은 그런 사람들과 격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기업들이 북아프리카로부터 흑인들을 데려옴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영국의 전통사회에 부적절한 그런 모습을 주고 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흑인들을 자기 나라로 돌려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강한 저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론에 밀려서 영국의 정부는 외국인 이민법, 다시 말해서 이민법, 이민 정책이라는 것은 이주 노동자들을 부족한 인력을 받아들이는 정책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주 노동자를 들어오는 이주 노동자들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규제하는 정책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이민법을 1905년도에 만들어서 흑인들이 아프리카에 들어오는 것을 많이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흑인 중에 범죄자 입국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또 가족 부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또 허가 없이 이주 노동자들을 배에 타고 오는 것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계 대전이 이제 일어나는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다 어떻게 보면 식민지 제국의 전쟁들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1922년도에 영국에서는 자신들이 만들어놨던 식민지 지역, 영국 연방국이죠. 그래서 뭐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케냐나 자메이카, 홍콩 뭐 기타 뭐 여러 지역에 영국인들이 갈려서 거기에 식민지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영국의 시민들이 약 1992년도에 1922년도에 약 40만 명의 이주 노동자들로 많이 이주 식민지로 많이 이주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국 내부에 어떻게 보면 인구가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 2차 세계 대전을 치르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어떻게 보면 군인으로 나가죠. 군인으로 나간다라는 것은 전쟁에서 다 살아나오면 좋지만 군인으로 나가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과정에 끝나고 나서 약 134만 명의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인력이 모자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은 국경을 개방하고 주변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이주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기조는 여전히 유럽의 백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주해 오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인이 아닌 경우는 유색인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배타적이고 아직 문호를 개방하는 그런 자신감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일랜드 사람, 백인이죠. 아일랜드 사람들이 와서 대규모로 이주를 했고 또 세계 2차 대전 과정에서 전쟁포로 난민 수용소 뭐 이런 데에 있던 사람들을 노동 인력으로 활용하게 되죠. 그래서 7만 명 이상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노동력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많은 이주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영국에서 그 백인 중심으로 이렇게 했지만은 특히 난민 수용소가 이렇게 철거되고 그러면서 그 영국 연방 국가 아까 얘기했죠. 인도, 뭐 파키스탄, 케냐, 자메이카, 홍콩 이런 쪽에 거주하고 있는 영국령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영국에서 이주민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48년도에 영국 국적법을 바꿔서 영국 연방에 살고 있는 시민은 영국 국민으로 인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영국 식민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영국 국민으로 받아들이고 영국에 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이주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게 됐던 거죠. 특별히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영국 연방에 있는 유색 인종들을 많이 받아들이게 됐다 그랬죠. 그래서 특별히 영국하고 가장 가까운 지역이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 지역에 영국 연방에서 약 20만 명, 또 1960년대에는 11만 명에서 30만, 40만 이런 아프리카 사람들이 대거 이렇게 이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몰려오기 시작하면 이제 인력이 부족할 때는 이주 노동자들을 많이 이렇게 불러들이지만 이주 노동자가 어느 정도의 숫자에 차면 그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이상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관리하고 통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민법이라 그랬죠. 그게 이민법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새로 그러한 어느 정도 수요가 찼을 때 적용되는 이민법이 뭐예요?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들어오더라도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줘서 최소한의 사람들만 들어오도록 하는 정책을 취하고, 두 번째 정책은 뭐죠? 이미 기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듯이 이민 정책에 있어서 관리 통제 정책들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느 정도 영국이 자기 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루어가면서 이민들을 규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1962년에 영국 연방 이주법을 만듭니다. 그 영국 연방에 있는 그 시민들을 고용허가제로 도입을 하되 이민을 규제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영국에서는
영국 연방에 있는 그 여러 나라 사람들을 이주 노동자로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이 그 숫자가 많이 오지 못하도록 관리 통제하기 위해서 영연방 이주법, 다시 말해서 고용허가제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몇 가지를 넣는 거죠. 하나는 사용자들은 고용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주 노동자들은 그 노동 테스트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백인들은 규제 없이 들어오지만 백인이 아닌 유색 인종에 대해서는 이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거르고 이렇게 통제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국에서도 이주민들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피부색이나 인종에 관련해서 차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968년에 영국에서 인종관계법을 만들어요. 인종관계법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1950년 중반부터 60년대 말까지 미국에서 아주 격렬한 그 흑인 인권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흑인들이 나도 인간이다라는 이러한 구호를 외치면서 그 인권의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유엔 국제연합이 생기면서 인권법을 만들고 하면서 그 인권에 관한 개념들이, 또 인권 의식이 많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인종차별, 나라가 나라를 출신 국가를 차별하지 않고 피부색이나 인종을 차별하지 않고 고용을 차별하지 않는 이러한 법과 제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역시 그것은 법은 법이고 실제 적용에서는 아직 국민들이 생활상으로 차별 철폐를 하는 이런 차별 의식을 없애는 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생활 속에서 이제 이주민들이 은근히 차별받고 이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1971년 이민법에서 있어서 자꾸 이제 이주민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영국에서는 이 본국인이라는 개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본국인이라는 건 뭐냐면 영국에서 나고 자란 영국인 출신들, 이것을 본국인이라고 하고, 영국 영해에 나가 있는 그 국민들, 영국 출신이거나 아니면은 그 영국 영해에 있는 그 파키스탄이나 어떻게 보면 그 인도인이나 그쪽 사람들, 유색 인종 그쪽 사람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비본국인으로 이렇게 취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민법을 만들어서 비본국인 영국 영해에 있는 비본국인을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들어오게 하되, 그 대신 규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규제를 하게 되면 규제를 하면 어떻게 되죠? 새로운 그 이주민들이 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제 새로운 그 체류 방법을 모색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중반까지 국내에 들어와 있는 많은 동남아시아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1년 혹은 2년 혹은 또 3년만 일하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는, 어떻게 보면 산업기술 연수제도 하에서 많이 불편함을 계속해서 체류하고 싶었지만은 체류의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은 돈을 들이고 한국에 와서 1, 2년만 일하고 돌아가면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되든지 아니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방법은 뭐예요? 한국인 여성하고 결혼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초반에 외국인 남성이 한국인 여성과 국제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국제 결혼하면 한국인 남성과 동남아시아 여성 그렇게 생각했는데 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초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들이 결혼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주 노동자들이 결혼 이주를 통해서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오고 영연방국 출신의 사람들이 이주 노동자로 자꾸 이렇게 들어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관리 통제하는 정책을 만들다가 보니까 이미 들어와 있는 그런 이주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영국에서 체류하고 싶어서 그 다음으로 쓰는 정책이 뭐죠? 국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결국은 영국에서 관리 통제하는 겁니다. 1977년에 새 이민 규칙을 만들어서 국제 결혼자 영주권을 받는 것도 규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1981년에는 국적법을 개정해서 영연방 출신자들이 영국 시민권, 영국 시민권을 얻는 데 있어서 조금 거리를 두게 하는 그런 정책을 쓰기 시작하고, 또 이민법을 만들어서 특별히 자꾸 이렇게 규제가 강해지고 그러니까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1987년에는 이민법을 만들어서 이주 노동자들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그 다음에 난민들이 무작위로 들어오는 것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또 허가 없이 들어오는 이주 노동자들을 배나 비행기를 태우고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그 제재를 가하는 이런 정책을 어떻게 보면 그 영국 정부가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그 영국에서의 그 이주 정책의 흐름은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산업혁명을 통해서 굉장히 국가 발전을 이루려고 이주 노동자들을 많이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또 부족한 노동력에 대해서는 아일랜드인이나 혹은 영연방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연방을 관리 통제하기 위해서 영국의 시민들이 식민지 지역으로 많이 나가게 되면서 여전히 노동력이 부족하게 됐다. 그래서 결국 이 영국에서는 아프리카인들도 결국은 받아들이게 되고, 또 영국 연방에 있는 그 현지인들을 이주 노동자로 받아들이면서 이 고용 허가제라는 것을 통해서 받아들였다. 그러나 영국으로 많은 그 이주민들이 몰리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영국은 이주민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그러한 정책을 취하기 시작했고, 70년대 말 80년대 되면은 이주민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합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이주 노동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을 관리 통제하고 추방하고 하는 이런 정책들을 취하기 시작했고, 또 뿐만 아니라 영국 시민권을 얻는 데 있어서 초기에는 그 영연방에 있는 사람들을 국적을 취득하게 한다든지 이주 노동자로 오게 하든지 그런 정책을 취했지만, 이제는 영국 연방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점점점 박탈하고 본국인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게 이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관리 통제하고, 심지어는 국제 결혼을 통해서 계속해서 체류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통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최근의 이주 노동자 정책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서는 그 내무부가 중심이 돼서 국경청에서 이주 관리 정책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간사단체가 법무부죠. 그리고 국제결혼은 여성가족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1999년에 이민난민법, 국적 출입국 및 망령 법률을 만듭니다. 그래서 점점 2000년대 들어오면서 1900년대 또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주민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그러한 수법과 방법이 많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외국인들에 대한 생체 인식 거주증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고, 난민 신청자에 대해서 지문 채취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미국에서 1901년에 2001년도에 9.11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 테러 방지 목적으로서 입국 기지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게 되고, 미등록 노동자들 그리고 외국인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을 추방하고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의 이민 정책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단순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단순 노동을 하고, 점차적으로 영국에서는 고급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런 정책을 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주민들을 유인하는 정책으로서, 사회통합 정책으로서 지역사회에 공헌한 사람들에게는 시민권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영국에서의 고용허가제는 뭐냐? 대부분 이주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정책은 유럽 국가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유럽 국가에서는 이동의 자유도 있죠. 사회보장제도도 서로 이렇게 공유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주민들을 받아들이고 고용 관리하는 제도는 대부분 어떤 경우냐? 유럽 회원국가, EU 회원국가에 관련한 법과 제도는 아주 부분적이고 많은 경우는 EU 회원국가가 아닌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용허가제나 또 그 외국 인력 관련된 법과 제도를 운영한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고용허가제도 뭐냐? EU 회원국가가 아닌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을 그런 그 이주노동자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이제 그런 정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1종과 2종이 있는데 대부분 1종 같은 경우는 그 임원급, 그 다음에 그 투자를 한다든지 뭐 전문 기술자라든지 이런 거고 2종은 대부분 이게 기술력을 많이 높지 않고 단순 인력에 가까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고용허가제로 들어올 수 있는 이주 노동자는 주로 2종에 이렇게 해당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주는 인력이 부족한 것을 설명하고 채용 방법을 공고해서 이주 노동자들을 채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우적으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입니다. 그거는 이주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도 하겠지만 우리 먼저 시간에 배웠죠. 자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한다. 똑같은 임금을 주고 했을 때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보다는 자국민을 고용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은 자국민을 보호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것은 아울러서 이주노동자의 권리이기도 하고 이주노동자의 인권도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영국의 고용허가제가 한국의 고용허가제하고 다른 점은 특히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어서의 고용허가제는 그 일하는 노동자가 개인 단독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가족도 함께 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허가제로 인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자녀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고 있고 또 체류 48개월, 다시 말해서 4년이 지나면 영주권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정책을 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로 고용하는 몇 가지 그 임시적인 그러한 인력 제도가 있습니다. 그 임시 제도는 어떻게 보면 고급 인력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 노무를 통한 수요 분벌 제도라고 해서 SBS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워킹 홀리데이나 계절 농업 노동자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임시적으로 필요할 때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이런 그 제도가 고용허가제 이외에 영국에 있다. 그래서 고급 기술 인력 프로그램으로서 HSMP는 어떻게 보면 공학, 보건, 교육 이런 쪽에 필요한 인력이 사람이 부족할 때 이런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4년 체류를 하게 될 경우 영주권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급 기술 인력 고급 인력 기술을 가지고 내가 영국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미 그 점수제가 있어서 점수제에 의해서 사람을 선발하게 됩니다. 점수제라는 것은 교육 수준, 직장 경력, 그리고 수입, 그리고 기타 능력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고급 기술 인력의 사람들을 이주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이런 제도가 영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점수제에 의해서 고급 기술 인력을 가진 사람들을 고용해 봤더니 현장에 투여해서 보니까 점수는 높은데 실제로 이렇게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이론적으로는 잘 알지만 실천적으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래서 기업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점수제 가지고 보니까 이게 빚 좋은 개살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실질적인 그 기술 능력, 생산 능력 이런 거를 봐야 된다. 그래서 그 고급 기술 인력 프로그램이 개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교육 수준이나 이런 것보다는 직장 경력을 통한 어떤 생산 기술의 능력 이런 것을 보기도 하고, 또 여기에 보면 점수제에 보면 소득 수준을 이렇게 놨는데 가난한 나라 출신의 국가에는 어떻게 보면 소득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사람이 기술력이 높고 생산력이 높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수입의 하한선도 이렇게 조정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고급 인력을 데려오는 그런 정책을 많이 취합니다. 그래서 현재 선진국에서 이주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많은 영역은 사실은 고급 인력을 데려오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고급 인력이 내국인과 충돌을 하고 내국인의 일자리를 뺏지 않는 그런 영역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임시 인력 제도, 장기 인력이 아니라 임시 인력 제도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제도는 단순 노무 인력입니다. 단순 노무는 어떻게 보면 그 분야별 사업에 있어서 인력이 부족할 경우 그 3D 업종에서의 사람들을 고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제의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에 있는 거죠. 농업, 식품, 건설, 뭐 이런 쪽에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부분별은 예를 들면 올해 농업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가 모자랐으면 농업 부분의 사람을 뽑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농업 부분에 이 사람의 일자리가 충분하다 그러면 그쪽은 안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요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쿼터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세 이하의 사람이 1년 정도 비자를 받는데, 이러한 단순 노무를 통한 그 SBS 제도는 어떻게 보면 영주권은 받지 않는다. 그런데 단순 노무라 할지라도 영국에서는 다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된다? EU 회원국에 집중되어 있다. 2003년에서 2004년도에 약 10,000건의 SBS 단순 노무 부분별 제도가 운영됐는데 7,500건이 EU고 나머지는 그 EU 회원국가가 아닌 경우입니다. 아닌 경우. 그러면 EU 회원국가가 아닌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 워킹 홀리데이와 같은 이런 문화교류 프로그램인데 27세 이하의 미혼자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문화교류차 이렇게 왔을 때 이런 사람들에게 1년씩 비자를 줘서 이게 단순 노무에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정책을 취하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약 2년 정도만 일을 하다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게 단순 노무를 때우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계절 농업 노동자입니다. 그 SAWS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그 유럽 회원 국가가 아닌 나라의 사람 청년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자격이 뭐예요? 18세에서부터 25세